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잔디예요. 저번 편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면접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면접 후기와 그리고 합격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은 1차 실무 면접과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및 최종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통과부터 힘들기 때문에 제주는 서류만 통과되었다 싶으면 바로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 2차 모두 기본적인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것보다 자소서와 이력서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항공은 조금 더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성격 같은 측면을 조금 더 보기 때문에 자소서와 이력서를 충분히 분석하시고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항공사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이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최소 30분 정도를 면접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 면접을 보면은 다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앉아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 말뜻은 엄청 길게 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시고 답변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되 자소서와 이력서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 13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부분 10개 이상씩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조원들도 모두 10개 이상씩은 다 받았습니다. 제주는 부산과 서울 베이스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부산 베이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를 공통으로 하셨고 두 번째 질문부터는 개별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 베이스에 왜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부산과 대구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과 그리고 부산 베이스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부산 베이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베이스에 꼭 분석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왜 취득하였는지와 그 다음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과 토익 공부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항공운항과를 졸업하였으면 다른 항공사 많이 지원해 봤을 텐데 어디 지원해 봤고 왜 떨어졌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왜 제주항공이어야만 하는지와 그다음에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본인만의 서비스 노하우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부산에 왜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주항공이 이번에 서울 베이스 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로 부산 베이스 취항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함께 시작하는 시점을 저 또한 이바지해서 같이 성장하고 시작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꼬리 질문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부산 베이스에 와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성격적인 측면과 저의 재능과 특기를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노선에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내 서비스 올 기내 펀 서비스에 제가 이러이러한 팀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원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변하실 때 절대 형식의 틀에 짜여져 있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나 관광 명소들 같은 곳에 자주 놀러 가는 뿐만 아니라 부산 사람들 역시 대구에 많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왜 취득하였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아무래도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안전요원이자 그리고 비상 상황 시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살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에서는 토익 공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토익 공부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승무원이라는 자격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600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넘기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토익 공부 방법과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스펙을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스펙을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스펙이 합격했던 사람들의 스펙이나 뭐 지원했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의 기준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승무원 전현직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합격한 사람들의 스펙이나 이런 경쟁률 이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른 채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합격했던 사람들의 스펙이나 이러한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회사의 기준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스펙은 저는 키는 170이고요. 학교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를 졸업하였고 토익 점수는 645점에 토익 스피킹 6급을 보유한 채로 면접에 임하였습니다. 다른 어학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토스는 6급 이상이면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6급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토스 5급 이상이면 영어 면접이 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항공운항과를 졸업하셨는데 다른 항공사 어디 지원해봤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느 항공사에서나 기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면접을 보았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기업 분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면접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제주항공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략과 그리고 최신 뉴스들 그리고 신규 취항 노선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항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 항공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또 받았어요. 여기서 조금 멘붕이 오긴 했는데 솔직히 어떤 질문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아시아나로 사행시를 지어봐달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사행시는 진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그래서 순발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서 많이 좀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주항공에서 갑자기 그러면 제주에어로 사행시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총체적 멘붕이 왔습니다. 제주에어로 사행시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그때 순간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정말 너의 모든 진심을 다 보여주고 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떠올라서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밤새 열심히 비행하겠습니다. 애교 많은 저의 성격으로 승객들에게 즐거운 서비스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한번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완전 빵 터지시면서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되게 기발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도 그 상황에 어떻게 이런 순발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4행시를 마지막으로 제 면접이 끝이 났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면접 점수 1위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건너서 들은 거라 가지고 합격자 명단에서 부산 베이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이게 면접 점수대로 순위별로 이름이 나열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랜덤으로 된 거지 않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아니라고 제가 면접 점수 1위라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점수를.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그 현장 반응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4행시를 하고 나서 뭔가 합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 질문은 제2 외국어 가능한 사람은 손들어 보라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어 회화 학원 2달 정도를 다녔었어요. 아직 아주 짧은 회화 정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소개하고 가족 소개하고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만 중국어로 살짝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국어와 일본어로 자기소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가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우는 건 쉽잖아요. 그쵸? 중국어 그냥 한글로 그 밑에 니하오마 이렇게 한국어로 쓰고 이거를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한 3-4줄 정도만. 저는 이렇게 중국어 자기소개를 짧게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해보라고 하셔서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 질문하신 분이 대리님이셨는데 그분이 중국어 전공자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국어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뭐 시험아 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쉬운 거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중국어 학원 2달을 다니다 보니까 들리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 좋아. 하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 하시면서 갑자기 하나 더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밥 뭐 먹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츠파는 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어서 나 오늘 볶음밥 먹고 왔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我吃炒饭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아시네요. 네,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중국어 자격증 없어요. 중국어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중국어 회화를 조금 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국어 자기소개는 꼭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 저처럼 중국어로 질문이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를 중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장을 외워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뭐 중국어 자기소개만 준비했다고 해서 그런 질문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해버리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자체도 중국어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면접 후기와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제가 해드리는 말들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면접을 보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합격 요소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시고 면접에서 꼭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미소와 인사, 자세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